저점을 잡을 듯 말 듯 오후장에 한 번 더 불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장중 800선 이탈한 코스닥, 가까스로 현재는 800선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인데 완벽하게 저점이 나왔다고 볼 수 있는지 오늘의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임순재 루크투자연구소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12월에 양시장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올해 봤을 때 1월의 첫 달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한 달을 맞이했다라는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불안한 흐름.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일단 임순재 대표님, 오늘 장중 800선 이탈한 코스닥 원인은 어떻게 체크하세요? 일단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중소형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하락폭이 좀 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업종으로 본다라고 해도 뭐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관련된 업종이 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삼성전자에 이제 컨콜이 오늘 있긴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일단 뭐 시장 일단 잠정치 나온 이후에 계속 여러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거보다 특별하게 더 색다른 그런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컨콜에 따라서도 주가 변동폭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이제 미국의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 그다음에 AMD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시간 외에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국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지금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도 좀 예상보다 좀 부진하게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서 뭐 1% 내외의 그런 이제 하락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과 상대적으로 이제 뭐 커플링이 되고 있는 국내 시장도 그 영향을 좀 같이 받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FOMC 때문에 오늘 눈치 보기는 예상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예상보다 더 안 좋게 중소형주가 흔들리는 것, 말씀해 주신 대로 중국장 영향이다. 중국은 항생지수가 한 1% 남짓한 하락인데 우리 코스닥은 더 빠지잖아요. 결국 임 대표님 말씀대로 반도체에서 그 원인을 좀 찾을 수 있나 싶습니다. AMD도 시간에서 급락했죠. 삼성전자 컨콜 영향 받아가면서 하락. 오늘 중소형 반도체가 다 우수수 떨어지고 있는데요. 고점이 나왔다, 꺾였다고 볼 만한 최악의 흐름으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반등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대감으로 좀 올랐었다라는 게 있고요. 그런 기대감이 실적으로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연결이 되는데 일단 실적이 그렇게 예상보다도 지금 뭐 그렇게 아주 높게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이 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실망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뭐 계속 지금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뭐 애플이나 이제 메타가 이번 주 중에 이제 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국내에 여러 기업들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이제 실적들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실적들이 나올 때 과연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시장 전체적으로 약간은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특히 또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주서부터 이제 설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설 연휴 전에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거래가 좀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같이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확답을 내리기에는 불안정한 흐름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저점은 좀 잡아가는 흐름인데 코스닥은 여기에서 방어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기민하게 체크 필요하다. 자, 그러면 차 의원님, FOMC 이후로 어떻게 시장이 좀 변곡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폭풍 전야다. 한 단계 더 금리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면 코스닥 더 흔들릴 수 있다. 양시장의 흐름을 시나리오별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FOMC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새로운 변곡점이다라기보다는 하나의 이벤트 정도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졸트 보고서 나온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황상 보면 일단 지금 연준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연준 위원들께서도 지금 어떠한 결정을 마음속에 못 내렸다라고 봐요. 이번 주 주말에 그들도. 이제 고용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보면 지표를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지 미리 뭐 내가 내릴 것이야 올릴 것이야라고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엇박자 비슷하게 우리가 여기에 신경을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2023년 상반기 때 월가하고 연준이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많은 월가에서는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것이야라고 이제 월가에서 얘기했고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렸죠. 이번엔 반대입니다. 연준에서도 금리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결정하자는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고 월가에서는 내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안 내리다 보니까 자꾸 엇박자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우리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안 내린다라면 우리한테는 악재냐? 더 나아가서 우리만의 악재냐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흔들리고 있고 우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들도 있거든요. 일본 뭐 앞서 임순재 대표께서 말씀 호주도 지금 뭐 올라가고 있고 인도도 올라가고 있고 뭐 이런 쪽들 보면 그러면 이것이 전 세계 증시를 끌어내리는 중요 요인, 특히 우리나라를 끌어내리는 중요 요인으로 보기에는 논리적인 형성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연준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우리가 내리기 때문에 연준 때문에 우리가 밀리는 거 아니야라고 볼 때 주변 나라들을 보면 논리적인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흔들리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는 조금 시각을 비틀어서 보면 지금 이제 미국과 우리가 커플링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엔비디아를 제외한 나머지 반도체주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건 안 좋게 나오건 특히 AMD 중심으로 해서 흔들리기 시작했고 우리도 지금 현재 기초 체력이 많이 부족해진 상태에서 이것들이 이제 같이 흔들렸다. 저는 이건 커플링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전히 저는 HBM 필두에서 하이닉스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 현재 고객 예탁금이 50점 밑으로 내려간 상태. 그다음에 이제 조금 2차 전지가 먼저 무너진 상태에서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도 지금 점점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안감들이 일단 한번 이익을 실현하고 보자. 지금 이제 반도체 관련 투자하신 분들이 특별히 손절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챙길 건 챙기고 보자. 그러니까 고점 대비해서는 못 챙겼지만 내가 100을 챙길 거를 80이라도 챙기고 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임순재 대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 설 명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먼저 뭐 지금 이 정도라면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1,000만 원 투자해서 지금 한 500만 원 반도체로 벌었어. 근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라면 굳이 설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500만 원이라도 챙겨서 내가 차라리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은 조금 더 확대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확대라기보다는 이렇게 유지가 되는 어떻게 보면 앞서 제가 이제 11시 코너에도 얘기했지만 전강 후약이 아니라 전약 후약약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질지 않을까 당분간은. 안 좋은 건 안 좋다라고 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도체 지금 계속해서 보수적 관점 주시는 거예요? 반도체도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저는 HBM 필드에서 하이닉스를 모아가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봐요. 우리가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제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MS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결국 엔비디아발 트리거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게 이제 온디바이스라든지 CXL 같은 경우 변동성은 조금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안에서도 옥석 가리기 필요하다는 의견은 유효해 보입니다. 온디바이스 AI 기대감으로 올랐던 제주 반도체 낙폭 키워가면서 9%의 하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국과 우리와의 커플링 이야기하시면서 반도체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테마성으로 올라갔던 그 기대감 품었던 종목들의 변동성은 계속 체크가 필요하고요. 현재 나스닥 선물은 0.8%가량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쪽도 간략하게 봐야 되는데 수급적으로 지수는 좀 나은 환경입니다. 오늘 지수도 2,495선, 물론 2,500선이 현재 깨지고 있어서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 2,675선의 1월 고점 그리고 2,429선의 1월 중순의 저점 딛고 비교적 탄탄하게 지켜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 배경에는 외국인이 8거래일째 사고 있고요. 기관도 연기금, 오늘은 금융투자까지 사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시그널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까? 일단 뭐 지수 자체가 뭐 2,500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뭐 심리적인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조금은 더 빠질 가능성 좀 있고요. 뭐 일단 뭐 최근에 이제 있었던 뭐 그러니까 1월 초 정도의 이제 수준. 뭐 17일 정도가 2,430 정도가 됐으니까 뭐 그 정도까지도 뭐 일단은 열어놓고 일단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계속 지금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고요. 다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뭐 1,000억 이상 순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지금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가 지금 쭉 이어지는 상황에서 일단 뭐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는 건 조금 뭐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국내의 이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일단 뭐 프로그램 형태의 이제 매매가 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꾸준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저변적으로 확산된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섹터 아니면 대기업 중심으로 좀 어떻게 보면 몰리는 이게 쏠림 현상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만약 매수세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를 하방으로 이제 급락을 하는 걸 막아주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이걸
지수를 상승으로 반전시키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연속성은 더 봐야 한다. 네. 특정 기업으로의 쏠림이 좀 나타나고 있는 수급, 상방을 이끌 만한 힘은 아니라고 보시네요. 그러면 그 특정 기업에 저 PBR주가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부터 정책 기대감 때문에 저 PBR주 중심으로의 강세, 이게 시장 스타일을 완전히 바꿀 거냐 이야기 많았잖아요. 그 당시에 차 의원님은 서서히 바뀌어갈 가능성 분명히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어제 급등하고 나서 막판에 힘이 좀 빠져서 오늘 갈까 싶었거든요. 오전에는 성장주가 반등하고 저 PBR주가 약하게 출발을 했는데요. 지금 오후장 접어들면서 또 바뀌어요. 제주은행 상한가, 삼성물산, 생명, CJGS, LS 이런 지주사들이 또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역시 저 PBR주로 지금 포트폴리오 전략으로는 좀 늘려가는 전략이 맞는 건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PBR 관련주들의 색깔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변경 뉴스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SK라든지 이런 지주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직 배당을 받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지주사들 중 그룹사들 중 일부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우리가 3월 20일 배당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과연 우리가 PBR 관련주 올라가니까 PBR 관련주들하고 얘기하시는데 이게 PBR 관련주가 아니라 배당주예요. 네. 지금 배당 받으실 수 있는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 5% 지금 받을 수 있거든요. 2달만 보유해도. 이건 뭐 엄청나. 이걸 PBR 관련주로 봐야 되나요? 성장주로 봐야 되나요? 예. 배당주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단 놓치지 마셔야 되겠고. 근데 이제 PBR 관련주들에 대한 것들은 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차영주가 살이 쪘는데 그동안 뭐 살찐 거 가지고 저 친구 차를 언제 살 빼냐라고 얘기하는데 살 빼면 뭔가 성과를 준다라는 거 아니에요? PBR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PBR로 인해서 저평가받았던 걸 자사주로 소각하던 배당을 주던 해서 살을 빼면 인정해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차영주 저 친구는 절대 살 못 뺄 거야라고 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래 저 친구는 또 먹을 거 주면 살 뺄 놈이야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PBR은 이렇게 생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PBR이라는 것이 우리가 자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야라고 하지만 네. 야, 뭐 공장 있고 땅 있는 게 뭐 돈 벌어다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적절한 PBR주, 적절한 성장주들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해라. 지금은 우리가 이제 PBR 같은 경우 제가 배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슈를 말씀드리긴 네. 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 이제 관심권이 들어가니까 차영주가 분명 살 뺄 가능성도 있어라고 배팅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PBR 관련주들을 한 1-20% 정도 포트폴리오 구성하시고 성장주들을 한 30-40% 구성하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것이 지금 향후 장세, 특히 이제 4월까지는 그 전략을 유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제 총선 관련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밀어붙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이네요. 그리고 그 배당 재원이 누군데 결국은 이익이죠. 거기에 포커스 좀 맞춰가자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특징주로 넘어갈 텐데요. 오늘 흐름을 딛고 지금 장중 변동성이 나오는 쪽 속보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용 먼저 전해드릴게요.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에 각국의 승인을 좀 과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일본 쪽에서 승인 받았습니다. 속보를 통해 전해지면서 지금 장중에 이 관련 종목들이 다 주가 반영하며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은 3%의 강세에 오늘 장중 눌려 있다가 갑작스럽게 10분 전부터 강세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같이 보시고요. 아시아나 IDT 역시 주가 상방으로 VI 걸리면서 6%의 급등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가깝게 올라가네요. 21,250원. 이렇게 되면 EU랑 미국만 남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지난달에 EU 쪽에서는 거의 승인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2월에 최종 승인을 앞두고는 있는데 승인될 것 같다로 가닥을 잡아가면서 이제는 미국만 남았다라는 가능성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자, 차 의원님. 전략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주가 굉장히 급등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추격 예. 매수는 좀 자제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다 붙어요. 우리가 이제 EU 쪽에서 그 합병 예. 승인을 할 때 전제 조건이 화물 쪽 매각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화물 쪽을 매각하라는 거였고 지금 일본 쪽이 승인을 했다라면 과연 어떤 것 때문에 승인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본이 그냥 승인해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 영국이 승인해 줬을 때 우리가 영국의 슬롯, 그러니까 비행기 착륙 4개를 내줬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EU 쪽은 화물을 팔아라 아시아나.
지금 이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 일본하고 미국이 어떤 조건을 걸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이들이 그냥 그래 니네 원해 합병해 이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 합병과 관련해서는 내막을 알기 전까지는 네. 너무 그렇게 급등에 추격하시는 것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한가를 못 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 MTN 시청자분들께서는 면밀히 추적 관찰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분봉상으로요. 22,250원 딱 찍고 고점 더 못 높이고 있거든요. 전제 조건에 대한 계산기를 두들겨보자라는 말씀 꼭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속보 소화해봤고요. 오늘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R 기기 앞서 애프터 브리핑에서도 좀 전해드렸어요. 이쪽이 반도체 약세 속에서 유독 강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역시 살아있는 테마인가 이번 주 2월 2일 애플의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을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XR 기기 안에서는 롯데정보통신, 나무가 뉴프렉스가 먼저 튀었는데 오늘만 놓고 보면 하이비전 시스템이 대장인가 싶습니다. 임 대표님. 이쪽에 대한 전략 2월 2일 출시 전후로 네. 변동성 있을까요? 어떻게 잡아갈까요? 일단 보면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거가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애플에서 지금 비전 프로에 대해서 2월 2일 날 출시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사전 예약분으로 지금 한 20만 대 정도가 지금 팔린 걸로 지금 잠정적으로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높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막 그런 이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지금 20만 대가 애플 얘기대로 2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하게 되면 비전 프로에 관련돼서 매출액이 나오는 건 7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애플에서 갖고 있는 거 중에 7억 달러 정도 되면 그렇게 이제 세 발의 피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를 세부적으로 관련된 부품이나 아니면 관련된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보면 그보다 더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 실적으로 연결될지 여부는 일단 출시된 이후에 그 제품, 그러니까 이 비전 프로가 나왔을 때에 리뷰를 좀 더 확인하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프로 관련돼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장 지금 보통 이제 VR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영화를 만약 본다든가 아니면 동영상 시청에 관련된 부분들이 얘기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전 프로와 관련돼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비전 프로용 앱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유튜브를 비전 프로에서 직접적으로 보기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얼리 어댑터들이 사는 그런 수준으로만 봐서 이게 계속 시장이 넓어질 것이다라고 기대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으니까 일단 2월 2일 날 제품이 나온 다음에 그 출시한 이후에 리뷰를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초반 흥행은 맞기는 한데 연속성은 그 다음 출시 후 체크하자. 마지막 기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저 PBR주의 핵심은 배당이란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 계획을 밝힌 기아가 오늘 자동차주를 전체적으로 이끄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중 10만 3천 원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새롭게 12만 원 증권사에서 보는 이 가격대까지도 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차 의원님? 일단 기아가 10만 원 밑이면 네. 한번 사볼만 합니다. 3월 20일 기준으로 5,600원 배당을 주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사셔도 한 5%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1월 말이죠. 2월, 3월 20일이니까 50일 갖고 있으면 1년 이자가 나오죠. 그럼 우선주는 어떨까요? 더 높죠. 근데 주가가 꺾이면 이 배당락에 또 함정에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이제 생각도. 우려가 되는 네네. 부분들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당락이라는 부분들 이후에 이제 그러면 셈법을 우리가 좀 볼 때 예. 기아가 이제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 대한 부분들, 예. 그다음에 판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따라서 하는 것보다는 일단 좀 밀릴 때 우리가 배당을 노리면서 사시는 것들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핵심은 지금 PBR 쪽이 아니라 배당에 있다. 현대기아차, SK, 은행주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가격 메리트를 보고 접근도 참고해 보세요. 두 프로의 의견 정리하겠습니다. 차영주 전문위원 임순재 대표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